아마 적어도 한 20, 30명 후보가 난립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쉽게 얘기해서 혼란이 없는데 대도시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내에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실 강론에 가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후보가 20, 30명 난립이 됐을 때 이건 어떻게 변별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도시에서 전혀 구청장 정도나 되면 누가 머리에 기억할까? 네. 그런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참 고민이 되고 지금 바쁜 시대에 누가 공약집도 서로 비슷한데 그거 가지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날림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여성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여성은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제가 유지된다면 뭐 한 30% 여성 공천을 할당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저희 당에서는 지난번 새누리당 쇄신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은 지역 그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기초의원의 3분의 1을 정당 비례대표로 하고 그 중에 여성을 50% 할당한다. 그래서 여성을 아까 여성 명부제라고 민주당에서 했는데 우리는 비례대표로 해서 여성 진출을 지금과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6명의 의원님이 의원 입법 발의를 했는데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전부 그 의원 공이 여성에 대해서 진출을 전부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방법론은 뭐 여성 명부제가 됐든 비례대표제가 됐든 우리 국주영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성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알겠습니다. 추호도 걱정 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나온 대안들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논의를 진행하는 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법률적 지식은 없지만 예컨대 여성 전용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배려하는 그 방안이긴 한데 이거 이제 헌재에서 볼 때는 이것도 무슨 뭐 이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싶은 대목도 있고 남녀 어떤 그런 문제. 이것은 이제 진행 상태로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강력한 효과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과연 진행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하나는 공천 폐지 문제를 던지면서 여러 가지 그 폐단을 보완할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폐지 문제만 던져놓고 지금 논의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뭐 지금 국정원 뭐 선거 개입 문제랄지 NLL 뭐 포기 발언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중점 사안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팽개쳐진 상태. 사실은 정치권 이런 문제랄지 내년 지방선거 관련 이런 문제랄지 또 민생이 말지 빨리 좀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유선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고 내세웠는데 이것을 과연 당내에서 또는 그 여야가 함께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이고, 더 중요한 거는 공천 폐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보완적인 문제를 같이 안 가는가. 그 문제가 하나 돼요. 제가 볼 때는, 공천 폐지를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죠.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놓아두는 거죠. 도당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김윤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폐지가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일절 한마디도 않겠다. 그냥 놓아두겠다. 뭐 정당 표방이랄지 어떤 그 회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적임자를 뭐 2, 3배를 한달지 전혀 그걸 않겠다고 놓아둔다는 것이죠. 놓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하나는 선관위가 여러 가지 혼탁하고 불법, 탈법이 판칠 텐데 그 부분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봐야 되죠. 엄벌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완 대책들이 플러스해서 강구가 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폐지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폐지위원회 취지 그 뜻대로 본인의 취지대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성 전용 선거구, 그다음에 남녀 동반 선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칙이 지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복잡한 실타래가 꼬이듯이 지금 꼬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성의 정치 진출이 약화될까 우려하니까 여성 표를 또 의식해서 여성 전용 선거구, 남녀 동반 당선, 여성 명부제 그렇게 하는데 여성 명부제 금방 그 과연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고요. 남녀 동반 당선
어느 선거구를 남녀 동반 당선 선거구를 할 것인지부터 그다음에 여성이 반드시 또 한 명은 당선돼야 되면 그 차점자인 남성이 탈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네. 역차별 문제가 또 생겨나는 헌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여성 전용 선거구도 과연 어떤 선거구를 여성 전용을 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주 요건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출마를 못하면은 출마를 위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건 또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문제가 뭐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그걸 훼손하고 하니까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금 임기응변적인 조치들이 동원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공천이 폐지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런 약속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 지구당의 그 책임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원 전체가 지금 후보가 난립해 가지고 우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과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움직임인데 이것이 정당의 행위냐 아니면 당원들의 행위냐. 말은 당원들의 행위지만 실제로는 정당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을 이제 탈법 행위라고 해서 그런 정당 추천 유사 행위를 또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또 수반될 수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그 간격이라는 것은 미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이거 하다가 괜히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될지 모르니까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럼 정당 활동이 위축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법학을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법을 가지고 무엇을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법에 의한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 금지 하나를 위해서 그냥 금지만 해놓고 이걸 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엄정하게 집행하려면은 그에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풀어가는데 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또 소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네. 합리적이고 이 문제가 결국은 공천이 폐지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라도 당장 그러겠습니다. 그 법률 조항의 효력 그 발생을 정지시키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뭐 헌재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럴 때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이라는 그런 혐의를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러한 그 어떤 법률 개정이 다시 위헌으로 무효가 돼서 다시 이걸 반복하는 이런 정치적인 비용은 과연 국민의 몫이지 이게 누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게 네. 사실은 기초 단위에서 이제 장에 대한 공천 문제와 기초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가 별개로 운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처음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돼 가지고 91년도부터 96년 선거 이전까지는 장은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기초 의원은 공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2006년도에 이제 기초 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을 때 이것이 유연이었다라는 판단 때문에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송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만약에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건 원칙의 문제고 유연의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은 유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아까 나라에 따라서도 공천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가 있고 또 공천 표방조차도 정당 표방조차도 허용하는 나라 있고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또 공천제를 허용해 주어도 그냥 사실상 무소속이 또 대거 당선되는 그 일본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천 여부가 어떤 위원회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이 공천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마치 이거 공천제 폐지하면 이거 유연 시비가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유연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가려고 그러냐. 자꾸 이제 폐지를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건데, 네. 적어도 뭐 그런 2006년도에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했을 때, 그동안 폐지했던 것이 유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은 적어도 아니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헌재에서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가장 원칙적인 그런 방식의 그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그 추천을 금지하는 이런 문제는
저는 그게 정당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은 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그대로 입후보가 됩니다. 근데 바로 입후보라는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우리가 공천한다. 우리 정당의 후보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 이것이 왜 그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그런 헌법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 여야 의원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인데 그 지난번에 6월 24일 날 그 9개 학회 기관 단체 선거 관련 기관 단체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은 유현이냐. 그래서 한국정치학회, 한국선거학회에서는 유연이다 이렇게 공문이 왔고, 그리고 대한 변호사협회, 변협에서는 정당 표방제를 허용하면 유연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연 시비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공천 폐지가 그런 학회에서 네. 공식적인 어떤 알겠습니다. 의견을 네.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네. 그 의견서를 쓴 사람의 의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논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끝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와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30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천제는 순기능, 역기능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또 여야 정당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폐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폐지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공천제의 어떤 폐해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지방 정치인들이, 시장구, 지방 의원들이 주민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되고 정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보고 지구당 위원장을 보고 중앙당을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단이 많다.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송 교수님 말씀 맞지만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당은 관여하지 말아라. 취지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엽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공천제 문제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헌법에 맞느냐 틀리느냐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당이 국민들한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천권을 갖다 우리 정당이 완벽하니 되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당 내부의 민주화, 정당 내부의 분권화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진하다 보면은 국민들께서 좋아, 너희들 정당 공천해도 좋겠다. 이 일을 달지 않겠다. 이럴 때까지 그 민주당을 포함해서 우리 새누리당 모든 정당들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희재 부총장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과거 장수건수, 진안건수 할 때 보면 사실 기초 단위에서는 정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 행정단위이기 때문에 정당이 사실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론 방향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아까 장점, 단점,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안을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규진 교수님. 예, 민주당, 새누리당이 합의하면 법률 개정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헌재에 가면 아마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사 합헌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합치하기 때문에 합헌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국회에 주어진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있는 거니까 그냥 합헌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지 이것이 헌법에 매우 합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정당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포커스 전북 20일 오늘은 공천제 폐지 논란 정치권 파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앞으로 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그에 그치지 않고 문제 근원인 중앙정치 중심 또 정치부패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